신한라이프 광고 보셨나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나와서 춤을 추는 광고인데요. 초반에 다들 신인이 나타났나 했죠. 하지만 플레임은 오로지라고 하고요. 22세의 나이로 설정된 가상인간이죠. 요즘 가상인간의 활약이 심상치 않은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SNS상에서 활동했던 가상인간이 세상으로 나오고 있죠. 이미 광고에 이어 이제는 노래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근 로지는 가수로 공식 데뷔했죠. LG전자가 만든 가상인간 김래아 역시 미스틱스토리 대표 프로듀서인 가수 윤종신이 작곡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요. 스마일게이트의 가상인간 한유아는 YG K+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음원 I Like That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죠. 광고에 이어 노래까지 진출하면서 조만간 연기에도 도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가상인간이 여자 연예인을 밀어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들은 구체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나이, 사는 곳, 취미 등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죠. 처음에는 SNS상에서만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리거나 멋진 배경을 두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죠. 그녀들은 20대 초반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가상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정도죠. 가상인간은 주로 대기업들이 만드는데요. 가상인간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죠. 로지의 개발사 로커스를 최근 네이버가 인수했고 SK 스퀘어도 가상인간 수아를 개발했죠. 한유아를 개발한 자이언트 스텝은 네이버와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하이브가 투자했죠. 가상인간 아이돌 걸그룹 어터니티 개발사 펄스나인은 넵튠에서 투자했죠. 이렇게 대기업이 가상인간 만드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메타버스 때문이죠. 시티은행에 따르면 2030년 메타버스 사용자가 50억 명 정도 되고 13조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1경 5,86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업들 역시 메타버스 시장에 걸맞는 가상인간 연예인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돼 있죠. 물론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제작 비용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이 탄생됐을 때만 해도 AI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모션 캡처를 통해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직접 부르지 않아도 되고 모션 캡처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상현실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됐죠. 개발자가 개발하면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건데요. 게다가 SNS라는 공간은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대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SNS를 공략해 앞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죠. 앞으로 2-3년 안에 메타버스 공간이 열리게 된다면 가상인간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현실의 여성 연예인을 밀어내고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인간이 실제 연예인들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스타와 팬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현실의 여성 연예인은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밥 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잠자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가상인간은 그런 시간이 없어도 언제든지 팬들과의 소통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가상인간을 여성으로 했을까요? 기업들이 가상인간을 만든 이유는 마케팅 때문인데요. 그녀들이 현재는 SNS에서 주로 활동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죠. 그녀들이 먹고 마시고 꾸미는 모든 것이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건 여성 소비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화장품, 패션, 음식 등의 주요 소비층은 여성이죠. MZ세대 여성들은 자신을 위한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만든 가상인간이기 때문이죠. 흔히 명품을 소개하는 유튜버 상당수가 여성인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기업들이 현재 가상인간을 주로 마케팅 수단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상인간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 같은데요. 벌써 가요계는 가상인간이 노래까지 부르는 것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죠. 가상인간이 연기까지 도전한다면 여성 연예인들의 설자리는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죠. 가상인간은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죠. 다만 제작자가 더 이상 그녀의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라지겠죠. 미래학자들은 가상인간이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접목될 거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텔레마케터죠. 지금까지 텔레마케터는 사람이 해왔지만 이제는 가상인간이 텔레마케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홈쇼핑 모델이나 쇼호스트, 은행원, 뉴스 앵커 역시 가상인간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가상인간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AI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됐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가상인간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죠. 또
앞으로 사이버 섹스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VR을 통한 가상 인간과 현실 인간 사이의 섹스가 이뤄지는 셈이죠. 이미 VR 포르노가 상용화됐고 시장 규모는 2021년 8,500억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2026년에는 더욱더 급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있죠. 그동안 VR 포르노는 현실의 포르노 배우가 연기를 했다면 앞으로 VR 포르노는 가상인간이 연기하죠. 만약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현실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VR 기계에 현실 여성의 이미지를 삽입한다면 가상인간으로 탄생해서 VR 포르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와 연결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죠. 가상인간은 이제 현실이 되고 우리의 곁에서 존재하고 있죠. 가상인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 이제 가상인간과 현실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